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지난주 10년 1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죠. 그 기폭제는 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3% 하락을 했고요. 직전주, 그러니까 전주는 금리 충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0.03%만큼 하락폭을 기록했다는 건 충분히 금리 인상분이 선반영이 되었던 결과치가 들어간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낙폭은 2012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수도권은 마이너스 0.25%에서 마이너스 0.28%, 그리고 지방은 마이너스 0.15%에서 마이너스 0.17%로 확연하게 내림세를 찍고 있습니다. 서울은 20주 연속으로 낙폭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마이너스 0.22%로 2012년 이후, 그러니까 거의 10년 이후로 가장 큰 지표 변화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이런 하락폭은 주변의 집값을 같은 방향으로 견인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 경기도와 인천까지도 동반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죠. 인천은 송도 신도시를 필두로 마이너스 0.43%로 뚜렷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구 쪽 신도시 검단 역시도 떨어지는 낙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0.45% 정도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단은 그래도 두고 봐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죠. 어차피 수도권 모든 신축이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곳들 중에 부동산의 기초적인 잠재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도 반드시 놓치지 말고 들여다봐야 할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모든 아파트가 하방 압력을 거세게 받고 있는 전지적 하락 시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늘 부동산에서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반등 시점을 가정한 원점 회복력에 대한 가능성은 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인천 외에 경기도에서는 수원이 마이너스 0.79%로 영통 쪽 입주 물량 부담으로 더욱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영통이 완연한 하락세로 접어들었지만 여기도 부동산 펀더멘털이 탄탄한 곳이죠. 어차피 동반 하락 추세이지만 이후 반등 시점을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입지적 장점을 가진 곳입니다. 일단 지금의 분위기는 급매물이 가격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하향세로 돌아서면서 그 관성의 힘으로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호가 쪽에도 충격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죠. 이런 식으로 이미 매도를 위해서 내놓은 물량 쪽에서도 가격 버티기를 중단하고 그 기준가를 내리고 있는 현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평균율이 확실하게 낮아지면서 그 가격 태그를 붙인 물량이 계속해서 하향 랠리를 이루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10월 16일에 굉장히 상징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집값이 심상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지표가 단지 데이터상에만 그치는 허수가 아니라 실제 분양시장에서도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고전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공사 허그는 어제 날짜 10월 16일에 안성시와 양주시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을 해버렸습니다. 10월 17일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요즘 아파트 분양 성적표는 안성과 양주가 아주 심각할 정도죠. 대부분의 수도권 경기권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손절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번 물어볼 생각도 없이 쳐다도 안 보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죠. 그래서 안성은 1,000가구 이상, 양주 역시도 1,000가구 정도 되는 미분양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택도시공사에서 지금의 데이터만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선제적 조치, 미리 미분양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분양 보증 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물량을 사전에 조절하겠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성은 경기권 거의 최남단, 그리고 양주 역시 경기권 최북단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직주 근접으로 걸쳐놓기에는 상당히 수요층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집값 하향세를 견뎌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수도권에서 미분양 관리 지역이 떴다는 건 단지 이 두 지역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는 예측도 해볼 수 있죠. 10월에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수도권 경기권에서 물량을 푸는 곳들 대부분이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미분양 관리 지역 선정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일단 수요층에서 극단적인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더욱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시행사에서 과감한 분양 전략으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쓰지 않으면 참사 수준의 분양 성적표를 받아들 것은 분명해 보이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참사 수준의 정비 사업이 될 뻔했던 곳이 있죠. 바로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이라 불리는 둔촌주공이 오늘 10월 17일부터 지난 4월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지 183일 만에 공사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간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 포인트가 될 만한 일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둔촌주공조합은 지난 15일 총회를 개최하고 공사 재개를 위한 19개 안건을 최종적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찬성이 거의 94%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진작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그 난리를 치지 않았을 텐데요. 공사비 증액건 가구당 2천만 원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만 지었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죠. 이제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조합원당 2억씩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전형적인 소탐대실, 작은 걸 먹으려다가 너무도 큰 걸 엎어버린 거죠. 2016년 총회에서 2조 6천억 공사비 의결한 내용이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손실보상 포함 4조 600억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부터 공사가 재개가 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난 공사비 증액건은 이후 분양가에서 퉁을 쳐야 되는데 이게 고스란히 일반 수분양자에게 전가가 될 가능성이 많죠. 집안 싸움은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고 그동안 엉망으로 부서졌던 집안 살림은 새로 들어오는 수분양자가 물어야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분양자에게 분양가로 전가하기에는 상당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 수도권 집값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증액된 공사비를 분양가에서 땜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현재 둔촌주공 84제곱 입주권이 올해 초만 해도 21억 정도를 찍었는데 지금 14억까지 떨어지는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급매물로 나온 것일 수도 있는데요. 평균 값으로 보면 16억 선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사 재개라는 호재로 가격 단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한 것은 금리 인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 계속해서 금리 압박이 가중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분양가를 최대치로 뽑아내기에는 조합으로서는 부담 100배일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 산정이 최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 일반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금리로 묶여있는 부동산 하향세 속에서 어느 정도의 단가로 내놓느냐에 따라서 둔촌주공의 운명이 좌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이번 주에는 전체적인 부동산 하락장 속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시작이 되죠. 수도권 미분양 관리 지역이 선정이 됐고요. 앞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거란 예시죠. 그리고 둔촌주공이 다시 공사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공사비 증액분을 과연 얼마나 분양가에 녹여낼지가 앞으로 둔촌주공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달려나가서 모든 곳에서 승기를 잡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빠랑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